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재입니다. 한눈에 보는 분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특히 미국 차트 분석과 의견,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탑10에 대한 차트 분석, 그리고 기술적 강세 대형주 탑5. 오늘은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 나스닥 종합지수는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완화, 인플레이션 지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 우려 완화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4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플랜을 지시했는데요. 아직 진행형이지만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안도를 하면서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했고요. PPI 또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PC 관련 항목들이 대체로 둔화세를 확인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인데요. 트럼프와 푸틴이 12일 휴전 협상 개시를 합의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료로 주요 지표들이 변화를 보이는데요.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지수는 16 아래로 내려오면서 변동성이 낮은 모습을 보였고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금요일 날 1%대 하락을 보인 것은 1월 소매 판매가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면서 1%대 하락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5%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107이라는 중요한 기술적 라인을 소폭 깨고 내려온 상태고요. 금은 2,900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WTI 원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70달러에 턱걸이한 상태인데요.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주간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중소형주로 포진된 러셀 2000 지수는 0.01%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최근 강세를 보이다가 주간 1%대 하락을 보인 것이 간만이고요. 금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차트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금요일로 보자면 거의 0%대에서 업종별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좁은 범위를 보였고요. 주간으로 보자면 통신서비스와 기술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하락을 보인 업종은 헬스케어와 금융업종이 주간 하락을 보였는데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낙폭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차트를 보시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한 견고한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7이라는 중요 라인을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 20일과 50일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파란 화살표 표시가 20일과 50일의 데드 클로스 이후의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라인을 다시 복귀 못하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하방 압력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41원인데요. 역시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1400 초반대로 향해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모습은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제가 지난주에 5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하느냐, 이탈하느냐로 위에 박스냐, 아래 박스냐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래 박스가 더 유력한 상태고요.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원유 공급 우려 완화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번 주 체크 포인트입니다. 먼저 당장 월요일은 워싱턴 기념일로 휴장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만한 경제 지표가 부재하고 또한 관세 이슈 잠시 소강 상태로 진입을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지수 또한 돌발 재료가 있지 않는 한 소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지표로는 주택 관련 지표와 S&P 제조 서비스업 PMI가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것은 1월 FOMC 의사록입니다. 2월 19일 날
발표됐는데요. 이것과 매일매일 있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시장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76%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에서 눈에 가는 기업은 월마트와 리비안입니다. 실적 발표 일정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러의 더블탑 이란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 분석가는 비트코인과 달러 모두 더블탑 차트 패턴, 이중 천정형 패턴을 보이는 약세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선인 9만 달러 위에서 횡보하고 있다. 여기고요. 이거는 이중 천정 형성의 확인선, 우리가 말하는 네크라인 선입니다. 대개 9만 달러는 중요하다. 패턴 완성 시 9만 달러 확실한 이탈 시 이론상 약 7만 5천 달러가 최소 하락 목표가 될 수 있다. PMO라는 보조지표는 현재 마이너스 영역에 있지만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지선은 여기서 유지될 수도 있고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할 수 있지만 이 패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두 개의 천정을 보이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9만선이다. 9만선을 확실하게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중천정 패턴의 완성일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갖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포물성 상승 이후 상승 깃발형 패턴을 형성하고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포물선 상승과 상승 깃발형 패턴을 완성하고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요. 지난 랠리가 가격 상승을 이끈 후 상승 패턴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대신 이중천정 형태의 상단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달러 ETF 일간 차트를 가져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는 또한 일봉 및 주봉에서 이중천정형 패턴을 뚜렷하게 보인다. 달러는 강세 깃발 형성 후 좋게 보였으나 강세 깃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를 말합니다. 이걸 돌파하고 상승을 했는데 랠리가 멈추고 두 번째 천정을 형성했다. 기술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확인선, 네크라인 선은 지난 금요일 여기 깨졌습니다. 보조지표로 보자면 RSI는 부정적이며 PMO는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달리 스토캐스틱은 하락하고 있어 이는 달러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이미 강력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급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 패턴의 최소 하락 목표치는 약 28.25달러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차트를 갖고 와서요. 하락, 상승 쐐기에서 강력한 강세 돌파가 나왔지만 이제는 이중천정 패턴을 보인다. 주간 PMO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곧 다시 이 쐐기 패턴 안으로 돌아갈 것처럼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달러는 이중천정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비트코인은 상승 중인 스토캐스틱 덕분에 붕괴를 피할 기회가 있지만 달러는 하락 중인 스토캐스틱으로 인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중 천정형 패턴을 기록 중인 비트코인과 달러는 비트코인의 경우 네크라인선인 9만 달러의 이탈이 없어야 패턴의 실패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네크라인선을 하루 종일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복귀가 없다라고 하면 좀 더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탑 10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국내 투자자 보관금액 탑 10은요. 1위가 테슬라부터 10위 아마존까지 이와 같은 10개 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위 테슬라부터 객관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 상수폭의 피보나치 61.8 구간 그리고 10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반등에서 테슬라의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추세선과 맞물리는 380달러, 피보나치 38.2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돌파 및 안착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이 저항과 아래로는 100일 이평선의 지지 부분, 두 가지 지지점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와 같은 세 개의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20일, 50일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느냐가 중요하고요. 현재는 이 박스권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좀 더 유력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래로는 박스 하단부인 130달러 전후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엔비디아는 결국 2월 마지막 주에 있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방향 타진을 확실하게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이 삼각 수렴에서 하루지만 돌파한 상태입니다. 다시 복귀하지 않는 한 정고에 대한 도전이 차트로서는 더 유력해 보이고요. 다시 복귀한다라고 하면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첫 번째 갭을 메우지 않는 갭 지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5일과 11일이라는 단기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근 갭상승과 급상승으로 이격 조정 과정 속에서 좁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5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박스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이탈은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 지지선은 400달러 전후고요. 차트상으로는 가장 좋은 모습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데요. 이 상승 추세 채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위쪽에 수많은 이평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소화 과정 또한 기술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TQQ입니다.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이 하락 수준을 뚫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양호한데요. 우리가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할 때는 중장기로 가면 수익률 왜곡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관점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7위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또한 주요 지지라인 박스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의 반등이 중요하고요. 유심히 보시면 현재 이 박스에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좁은 범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방향성 타진하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현 좁은 박스권 하단부 이탈 시 그 다음 지지선은 30달러 전후입니다. 다음은 알파벳 A입니다. 8인데요. 알파벳 A 유심히 보시면 이 상승 추세의 지지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정고에 대한 도전이 나오겠고 최근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예측이 되는데 이 상승 추세선 및 100일 이평선의 이탈은 갭을 메우고 박스권 하단 이탈, 상승 추세선 이탈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일 이평선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박스 하단부 상승 추세선 180달러가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방 압력이 커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위는 나스닥 100 ETF입니다. QQQ는 전고 돌파 바로 직전에 있고요. 삼각 수렴 패턴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위로는 전고점 돌파 여부, 아래로는 요 추세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첫 번째 요 상승 추세선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50일 이평선의 지지 영역이 있는데요. 50일 이평선을 확실히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 모습이 더 유력해 보이고요. 50일 이평선 지지 형성 후 요 상승 추세를 다시 복귀한다라고 하면 전고 라인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차트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기술적으로 강한 대형주 종목 탑5입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갖고 왔는데요. 보시고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주중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ETF 기술적으로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SCTR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주식그룹,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ETF 등 내에서 6가지 기술적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특정 그룹 내의 기술적 리드 종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술적 지표는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고 장기 비중이 60, 중기 비중이 30, 단기 비중이 10입니다. 평가 기준은 이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어떤 종목이 추세로 봤을 때 강한지 점수를 매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SCTR 보는 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강한 주식과 가장 약한 주식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상위 10%는 90에서 100 사이의 순위가 매겨지고 하위 10%는 0에서 10 사이의 순위가 매겨진다. 주식 점수 4에서 60은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간주하고 주식 점수 50은 평균으로 상대적인 강세나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 점수가 40 이하로 내려갈수록 기술적 약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60을 넘으면 기술적 강세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술적 강세는 70 이상, 강세 징후는 60 이상, 평균은 40에서 60, 기술적 약세 징후는 40 이하입니다. 그럼 탑5 종목 보실까요? 대형주인데요. 대형주 탑10은 이와 같은 종목입니다. 99.9부터 98.9까지인데요. 보시면 섹터가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강세 종목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20일 동안 상승을 보이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92점을 부여받고 있고 62 정도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SCTI라는 것을 통해 스크린된 종목 5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간단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엘러빈입니다. 지금 박스에서 갭상승으로 나가는 모습이고요. 요 위는 S&P 500 지수 대비 상대 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로켓랩입니다. 큰 폭 상승 후 방향 모색 과정에 있고요. 3위는 팔란티어입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4위는 로빈후드입니다. 추세가 이어지다가 추세각을 다시 키우는 모습 속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5위는 레딧입니다. 레딧은 갭상승 후 완만하긴 하지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추세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단순 테마인지 실적인지 고평가됐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특별한 재료가 많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을 하게 되고요. 대표지수는 돌발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지 않는 소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 개별 종목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대응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